그날 이후 아빠는 제 얼굴도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나셨다는 뜻이죠. 고작 그런 남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와? 그러려면 서울대는 왜 갔어? 아빠, 학벌 좋은 남자 만나려고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현민 씨 대학만 안 나왔을 뿐이지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똑똑한데 왜 대학을 안 가? 왜? 그 집 대학 보낼 형편이 안 됐다고 하든? 그럼 더 문제지. 난 아들 대학도 못 보낼 형편인 집안하고 절대 사돈 맺을 생각이 없다. 아빠, 누가 당장 결혼하겠대요? 일단 얼굴만 한번 보시라고요. 현민 씨 만나본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만나? 영주 너 아빠가 경고하는데 그 남자랑 당장 헤어져. 아빠 말 안 듣고 계속 만났다간 나 다시는 네 얼굴 안 봐. 아빠가 막무가내로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제 편을 드시던 아빠였어요.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를 인사시키려고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도 아빠는 집안에조차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친구가 고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디? 고졸이네를 남자친구라고 데려와? 집안의 수치다 수치야. 아빠는 집안의 수치라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날 남자친구는 집안에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했어요. 현민 씨, 미안해. 우리 아빠 말이 안 통하는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막무가내인지 모르겠어. 아니야. 아버님 그러시는 거 당연해. 나 같아도 서울대 나온 딸이 고졸 남친 데리고 오면 펄쩍 뛸걸? 남자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었습니다. 전 그게 더 미안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영주 널 너무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 영주 네가 아버님 이해해드려. 오히려 마음이 상할까봐 저를 위로해주는 남친이었어요. 그런데 영주야, 아버님 뵙고 내가 직접 설득을 해보면 어떨까? 응? 현민 씨가 우리 아빠를 설득한다고? 그래, 내가 만나서 아버님 설득해볼게. 남자친구는 자신이 아빠를 직접 설득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빠 몰래 남친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말이죠. 영주야, 너 꼭 이렇게 해야겠어? 아빠 성격 알고도 이래? 엄마는 물론 반대하셨지만 제가 하도 조르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어요. 아유, 나도 모르겠다. 딸이라면 꼼짝 못하던 양반이 왜 저리 고집불통인지. 엄마는 다행히 남자친구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한번 만나보고 판단하라는 제 말에 순응하셨어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맞춰 남자친구와 저는 아빠를 기다릴 수 있었죠. 현민 씨, 우리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으면 안 돼. 알았지? 그래, 걱정하지 마. 나 쉽게 상처 안 받아. 그럴 것 같으면 아버님 직접 뵙겠다고 하지도 않았어. 저와는 달리 요동하지 않은 남친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하긴 남친의 그런 면에 제가 반했었죠. 여보, 손님 오셨어? 현관에 못 보던 신발이 있네? 아빠는 여느 때처럼 엄마를 부르며 거실에 들어서셨는데요. 제가 현민 씨와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남친은 아빠에게 씩씩하게 인사를 했어요. 전 아빠의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죠. 당장 나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말이 없으시더군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 아빠의 눈치를 살폈는데요. 글쎄 아빠가 남친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실 입구에서 꼼짝도 않고 얼어붙은 채 말입니다. 아빠, 이 사람이 현민 씨예요. 전 떠듬떠듬 남친을 아빠에게 소개했는데요.
아빠는 제 말을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태우야, 네가 여기 어떻게...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빠의 뜻밖의 태도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건 남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여보, 영주 남자친구예요. 당신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의 말에 아빠는 제정신을 차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지. 데울 리가 없지.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참. 아빠는 혼자 헛웃음을 지으시더군요. 아버님, 혹시 금방 태우라고 하셨습니까? 태우는 제 아버지 성함이긴 합니다만. 뭐라고? 태우가 자네 아버지라고? 그럼 자네가 태우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김태자 우자 쓰십니다. 김태우. 정말 자네가 김태우 아들이야? 김태우라는 이름에 아빠는 반색을 하시더군요. 여보, 김태우라면 당신이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그 친구 이름 아니에요? 맞아. 당신도 기억하지? 나랑 제일 친하게 지냈다고 하던 그 친구. 그럼요. 얼마 전에도 당신 얘기했었잖아요. 어디서 뭘 하는지 보고 싶다고. 아우, 세상에 영주 남친이 당신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친구 아들이라니. 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자네 이름이 뭐라고? 김현민입니다, 아버님. 그래, 태우는. 아니, 자네 아버지는 지금 어디 살고 계시는가? 갑작스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아빠는 남친 손을 덥석 잡고선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아버지, 어디 아픈 데 없으시지? 연락처, 태우 연락처 좀 알려주게. 아니지, 내가 당장 가봐야겠네. 아, 여보, 한 가지씩 물어봐요. 애들 놀랐잖아요. 내가 좋아서 그래. 너무 좋아서. 자네는 어쩜 그리 아버지를 꼭 빼닮았나? 자네 아버지 그대로야?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닮았습니까? 할머니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할머니? 태우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는가? 아닙니다. 5년 전 병으로 세상 떠나셨어요. 저런, 자네 할머니, 나한테는 엄마 같은 분이셨는데. 고졸이라고 반대하던 아빠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김태우 아들이라는 말에 아빠는 현민 씨를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현민 씨 아버지랑 친구였던 거야? 엄마도 현민 씨 아버지 알고 있었어? 아니, 엄마는 아빠한테 얘기 듣기만 했어.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다고. 정말? 신기하네. 그러게, 너랑 현민이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남친과 제게 아빠가 들려주신 사연은 이랬습니다. 아빠와 현민 씨 아버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다고 합니다. 당시 아빠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뒤 할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방황을 했다고 해요. 남규야, 너 학교는 왜 빼먹은 거야? 너희 아빠 아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넌 신경 꺼. 내가 학교를 빼먹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친구니까 그러지. 너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잘 버텼잖아. 근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대우 너 갑자기 우리 엄마 얘긴 왜 꺼내? 네가 뭘 안다고 참견이냐고.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할머니, 그러니까 새엄마가 집에 들어오자 아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 새엄마 때문에 그래? 새엄마가 너 막 구박하고 그래? 새엄마는 무슨... 그 여자가 왜 내 엄마냐고. 할머니가 아빠를 구박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할머니는 아빠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빠는 새엄마라는 사람이 엄마 자리를 차지하는 것 자체가 싫었다고 합니다. 야, 그래도 학교는 다녀야지. 남규 너 새엄마 때문에 네 인생을 망칠 순 없잖아. 아, 시끄러워. 네가 내 아빠냐? 내 형이냐고. 새엄마 때문에 방황하는 아빠를 남친 아버지가 다독였다고 하죠. 아,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우리 집 가서 저녁 먹자. 응? 아, 너 점심도 안 먹었잖아. 남친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지는 아빠를 자주 집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친 할머니가 아빠를 아들처럼 반겨주셨다고 해요. 남규야, 어서 와. 오늘 저녁 카레인데 남규 카레 좋아해? 카레는 아빠 최애 음식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엄마한테 가끔 카레를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남친 할머니가 자주 해주셨던 음식이라고 해요. 그때 자네 할머니가 해주셨던 카레만 잊혀지지가 않네. 덕분에 내가 카레를 좋아하게 됐지. 저도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카레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카레에 김치 반찬 하나면 2그릇은 뚝딱이었습니다. 그래? 어쩜 식성도 자네 아버지를 닮았는지? 우리도 그랬어?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카레에 밥 2그릇이 뭐야? 3그릇을 먹었던 날도 있었다니까? 친구 집에 드나들면서 아빠는 조금씩 마음을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규야, 너 기말고사 얼마 안 남은 거 알지? 아, 그래서 뭐? 나보고 공부 좀 하라고? 아니, 지금처럼 쭉 하라고. 너 지금처럼 공부 안 해야 내가 또 1등하지. 아빠와 시아버지는 서로 전교 1등을 다투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빠가 또 한 번은 시아버지가 1등을 하면서 경쟁하던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아빠가 공부를 손 놓고 방황하자 일부러 약을 올렸던 겁니다. 대우가 약을 올리니까 또 지기는 싫더라고. 아유, 당신 진짜 좋은 친구를 뒀었네요. 그렇지? 지금 생각해도 태우가 참 고마워. 그래서 아빠,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누가 1등 했어요? 1등? 아마 태우가 또 1등 했을걸? 그래도 태우 덕분에 내가 마음을 잡았지 뭐냐? 시아버지 덕분에 아빠는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전교 1등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해요. 선한규, 1등 축하한다. 그거 다 이 형님 덕분인 거 알지? 아이, 그게 뭔 소리야. 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야, 그러니까 내 덕이라고. 너 마음 잡을 수 있게 이 형이 얼마나 일을 많이 썼냐? 아이, 어이없다, 김태우. 1등은 내가 했는데 생세금 왜 네가 내고 있어? 자식, 야, 고마우면 고맙다고 해. 야, 가자. 아, 어딜 가자고. 나보고 한턱 내라고? 그래, 야,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너 데리고 오라고 했어. 어머님이? 너 1등 했다고.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하신다. 치, 아휴, 야, 아들은 치킨으로 퉁치시더니 너 1등 했다니까 맛있는 걸 직접 해주시겠다네. 그날 아빠는 잔치상 같은 밥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저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럼 남규야, 네가 전교 1등 했다고 하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 어라, 엄마 그럼 나는 남규 때문에 아들 등수 떨어진 건 어쩌고. 아유, 너 지난번에 1등 했잖아. 서로 한 번씩 사이좋게 1등 나눠서 하면 좋지. 아, 엄마, 1등이 무슨 구호품이야. 서로 나눠서 하게. 하여튼 엄만, 남규가 그렇게 좋으면 왜 엄마 아들로 삼지 그래? 그럴까? 남규 내 아들로 삼을까? 저야 좋죠, 어머니. 저 오늘부터 여기 살까요? 아, 뭐라고? 선한규, 너 가. 당장 너희 집 가라고. 어머니, 태우 화났는데요?
현민 씨 할머니, 그러니까 시할머니 덕분에 아빠는 점점 할머니를 엄마로 받아들이게 됐다고도 합니다. 남규야, 엄마 마음은 다 비슷해. 너를 폐아파놓지 않았어도 자식이 힘들어하면 더 아파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아빠가 부모에 대한 반항을 끝낼 수 있었던 건 모두 남친 아버지와 할머니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 현민 씨 아버지랑은 왜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그게 대우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거든. 그런데 그걸 사고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네. 현민 씨 할아버지는 경찰관이었다고 합니다. 범인을 뒤쫓다 순직했다고 해요. 할머니께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범인을 뒤쫓다 순직하셨다고요. 그래, 대우도 그렇고 어머니도 얼마나 슬퍼하시던지.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셨어. 남편 생각이 나서 하루도 서울에는 있기 싫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끔 전화를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아예 소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완전히 소식이 끊어진 것 같네. 자네 아버지 찾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았는데 나도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여태 시간만 보냈어. 아빠의 얼굴에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빠는 당장 이번 주말에 현민 씨 아버지를 보러 가자면서 약속을 잡으셨어요. 현민 씨 아버지랑 우리 아빠랑 친구라니 진짜 신기하다. 그치? 그러게, 우리가 보통 인연이 아닌가 봐. 아우, 우리 이제 큰 산 하나 넘었네. 난 그게 제일 신나. 그럼 이제 현민 씨 부모님께만 허락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야 걱정할 거 없지. 영주 너 보면 엄청 좋아하실걸? 정말? 현민 씨 부모님이 날 좋아하실까? 그럼 어디서 저런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냐고 하실 거야. 아, 듣기만 해도 기분 좋네. 근데 아마 현민 씨 아버지도 우리 아빠 때문에 무조건 오케이 하실걸? 우리 아빠 봐. 현민 씨 얼굴도 안 보겠다던 분이 180도 변했잖아. 그런가? 그럼 우리가 부모님 덕을 보는 거네? 시아버지 때문에 고졸이라 반대라는 이야기는 아빠 입에서 쏙 들어갔습니다. 대우 아들이면 더 볼 것도 없어. 난 무조건 찬성이다. 영주야, 고졸 사위는 집안 수치라며 펄펄 뛰던 네 아빠 어디 갔니? 여기 있는 사람 네 아빠 맞아? 남친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빠는 무조건 찬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엄마, 나 지금 너무 행복해서 눈물 날 것 같아. 정말이지 꿈만 같았습니다. 이토록 쉽게 아빠에게 허락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 주 주말 아빠와 저 현민 씨는 부모님이 계신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현민 씨가 아침 일찍 저와 아빠를 데리러 왔더군요. 영주야, 운전은 밖에서 아저씨한테 부탁하지 그랬어? 광주까지 운전해 가려면 현민이 힘들 텐데. 내가 그러자고 했는데 현민 씨가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해서요. 맞습니다, 아버님. 주말인데 기사분도 쉬셔야 할 것 같고 늘 가던 길이라 제가 운전해서 가는 게 편합니다. 그래? 그럼 가다가 힘들면 얘기하게. 내가 교대해주지. 아닙니다, 아버님. 이 정도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아빠는 어느새 현민 씨 걱정까지 하더군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요, 아빠. 현민 씨가 편안하게 모실 테니 눈 좀 붙이세요. 현민 씨 운전 굉장히 잘해요. 영주 저 녀석 벌써 제 남친 자랑이나 하고 딸 키워봤자 남 좋은 일 시킨다더니 그게 내 경우가 될 줄 몰랐네.
아빠, 자랑이라뇨. 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것뿐이라고요. 광주로 가는 내내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전 광주에서 기다리고 있을 현민 씨 부모님은 어떤 분이실지 궁금했어요. 특히 아버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토록 완강히 반대하던 아빠가 단번에 생각을 바꿀 수 있었던 건지 빨리 뵙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다 왔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현민 씨는 아담한 가정집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집 앞에는 현민 씨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나와 계시더군요. 제가 아버지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현민 씨 차를 보자 아버님이 차 곁으로 걸어오셨어요. 전 얼른 내려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서영주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현민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은 따뜻하게 절 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을 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현민 씨하고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태우야, 너 태우 맞지? 뒤늦게 차에서 내린 아빠는 아버님을 보고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한규, 어쩜 넌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변한 게 없다니. 나 배도 나오고 머리도 벗겨졌다니까. 네가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변한 게 없을 리가 있나. 우리 좀 있으면 환갑이라고. 눈물을 글썽이는 건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분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우셨습니다. 아유, 당신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집안으로 모시지 않고 왜 그러고 있어요? 현민 씨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집안에서 나오시더군요.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왜 나오세요? 저희 금방 들어갈 텐데요. 아니야, 나 오늘 컨디션 좋아. 이 아가씨가 네가 얘기한 영주신가 보네? 네, 어머니, 인사가 늦었네요. 서영주라고 합니다. 좀 예쁘기도 하지. 서울서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죠? 고생은요. 현민 씨가 운전해서 전 편하게 온걸요. 그리고 말 놓으세요, 어머니. 우리 현민이가 얘기한 대로 마음이 고운 아가씨네. 여보, 손님들 배고파요. 빨리 들어갑시다. 제외의 감격에 젖어있던 아빠와 아버님은 어머님의 독촉에 그제야 발걸음을 떼더군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재수씨, 차린 게 없다뇨? 이거 상다리가 부러지겠는걸요? 재수씨라니 형수님이라고 해야지 임마. 아빠와 아버님은 마치 고등학생 시절로 되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생일이 빠른데 당연히 재수씨지. 자식, 우기는 건 여전하네. 생일이 빠르면 뭐하냐. 정신연령은 내가 형님인데. 얼른 형수님이라고 하라니까. 당신 먼 길 오신 손님한테 무슨 실례예요? 재수씨가 뭐 어떻다고. 어허, 당신이 남자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 남자의 세계에서 말이야 서열이 중요하다고. 당신 그러다 애들한테 꼰대 소리 들어요. 그리고 애들 결혼하면 사돈인데 서열이 뭐가 중요해요? 역시 재수씨가 현명하다니까. 대우 너 장가는 잘 갔네.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 우리 와이프 나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지. 점심을 먹는 내내 농담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만 색이 좋지 않아 한편으론 걱정이 되더군요. 현민 씨, 어머니 괜찮으셔? 우리 온다고 너무 무리하신 건 아니지? 사실 현민 씨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암으로 투병 중이셨습니다. 현민 씨가 대학을 못 간 것도 어머니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고3 때 어머니 암이 발견되면서 수술하느라 등록금으로 모아뒀던 돈까지 모두 치료비로 썼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재수씨 괜찮은 거야? 그게 수술 후 5년이 지나면 흔히들 완치됐다고 본대잖아. 그래서 우리도 안심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얼마 전 검사 받으러 갔더니 간에서 작은 종양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아이, 설마 전이 된 건 아니겠지? 글쎄, 다음 주면 결과 나온다고 하니 기다려봐야지. 그래서인지 오후가 되자 어머님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셨어요. 어머니, 들어가서 좀 쉬세요. 이건 제가 마무리할게요. 아유, 아니에요. 손님한테 어떻게 이런 걸 시켜요? 나 괜찮으니 현민이랑 얘기하고 놀아요. 손님이라니 어머니. 편하게 막 시키셔도 돼요. 아, 그래 엄마. 이건 영주랑 내가 마무리할 테니까 엄만 들어가서 좀 쉬세요. 엄마 지금 너무 피곤해 보여요. 아휴, 사실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나 좀 걱정했거든요. 우리 현민이가 너무 기우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데 어쩜 이렇게 마음씨도 고울까? 아, 엄마 아들이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현민 씨 매력도 넘치고 실력도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현민 씨를 창업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창업에 대한 열정은 물론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반짝반짝 빛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죠. 현민이한테는 너무 미안하지. 제 엄마가 아파서 대학을 못 보냈으니. 그래, 너 닮아서 공부도 잘했을 것 같은데. 에휴, 말해 뭐하냐. 근데 억지를 부렸으면 보냈을 텐데. 현민이가 먼저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 대학 가는 대신 창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네 아들 사업을 시작했던 거야? 원래 경영에 관심이 많았는데 자기한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지원받아서 시작해보겠다고. 그래도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했을 텐데. 그래서 서점 대출 받아서 약간 보태줬지. 근데 그 돈 작년에 현민이가 다 갚았어. 몇 년 고생하더니 이제는 회사가 조금씩 굴러가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 현민이 대단하네. 요즘 불경기라 잘 굴러가던 회사들도 문 닫고 있는데. 당연하지. 누구 아들인데. 그래, 김태우 아들 대단하다. 내가 인정할게. 그런데 참, 내 인연이라는 게 있긴 있나 보다. 우리 현민이가 네 딸이랑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게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네 아들 처음 보는데 너랑 어찌나 닮았던지. 나? 넌 줄 착각했었다니까. 참, 남규 너 내 아들 만나주려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고졸이라고 완전히 무시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누가 그래? 현민이가 그래? 왜? 아니야? 그거 다 지나간 얘기야. 그땐 네 아들인 줄 몰랐잖아. 내 아들이건 아니건 남규 너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나 내 아들처럼 어쩔 수 없이 대학 못 간 사람도 있다고. 우리가 어디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갔냐? 안 간 거지. 알았어. 야,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래, 내가 형님이라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준다. 너 우리 현민이한테 잘해야 돼. 아님 나 네 딸 구박할 수도 있어. 아마 쉽지 않을걸. 우리 영주 어디 내놔도 사랑받는 애라서 네가 구박하기 쉽지 않을 거다. 어휴, 딸바보. 하긴 내가 봐도 너 딸 하나는 잘 키운 것 같더라. 다행히 아버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흰 그날 저녁까지 먹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어머님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 오후에 서울로 돌아오려고 했는데요. 아버님이 한사코 말리시더라고요. 대신 저녁은 아빠가 근처 식당에서 사셨습니다. 태우야, 형이 사는 거니까 많이 먹어라. 재수씨,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시키십시오.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많은데요. 저희가 대접해야 하는데 죄송해서 어쩌죠? 죄송하긴요. 태우랑 저
서로 체면 차리고 그런 사이 아닙니다. 그래. 당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시켜. 남규한테는 얻어먹어도 돼. 이 녀석이 우리 집 와서 먹은 밥이 얼만데? 저녁 식사 후 서울로 출발하는 우리에게 어머님은 밑반찬을 가득 싸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머님,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현민이 반찬 준비하면서 좀 더 한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말아요. 어머니 요리하신 반찬 하나같이 다 맛있던데.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아빠는 오랜 친구랑 헤어지는 게 못내 섭섭하신 것 같았어요. 재수씨, 대우랑 서울 한번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아휴, 이미 근사하게 저녁 식사 대접받았는걸요. 다음엔 저희가 대접해야죠. 무슨 소리야? 남규가 밥 산다는데 우리가 꼭 가서 먹어줘야지. 그래, 날 잡아서 곧 보자. 와이프도 너 보고 싶다고 지금 난리다. 굿바이 인사를 하는데도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버님도 아빠도 헤어지기 싫으신 눈치였어요. 아빠, 누가 보면 아버님이랑 사귀는 줄 알겠어요. 뭐? 따지고 보면 연인 못지않은 우정이지. 안 그런가, 김서방? 아버님하고 가볍게 한잔하신 아빠는 가는 내내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현민 씨를 대놓고 김서방이라고 부르시더군요. 김서방, 자네 아빠하고 내가 어떻게 친해졌는지 들었나? 아니요, 아버님. 친해진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어허, 자네가 그걸 모르고 있었군. 아빠, 나도 모르는데. 아버님이랑 어떻게 친해졌는데요? 그게 말이야,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여름방학이었는데 친구들이랑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파도에 휩쓸린 적이 있거든. 그때 태우가 날 구해줬지. 친구 삼촌을 따라 바닷가에 놀러 갔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친구들과 튜브 위에 올라 파도 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오면서 튜브가 엎어지고 아빠는 파도에 휩쓸려 갔다고 합니다. 수영을 할 줄 안다고 생각했는데 파도가 계속 밀려오니 무섭더라고. 이대로 죽는구나 했지. 그런데 태우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나에게 튜브를 던져주는 거야. 그걸 붙들어서 살 수 있었던 거지. 아빠, 그럼 아버님이 생명의 은인이네. 그런 셈이지. 그날 태우가 던져준 튜브가 아니었으면 난 아마 파도에 휩쓸려 갔을걸? 아빠는 평생 그 순간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힘에 부쳤을 텐데 아빠를 살리겠다고 안간힘을 다해 수영해서 온 친구를 말입니다. 해안가에 도착하고선 아버님 역시 기진해서 그대로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그런 친구 아들인 줄도 모르고. 아유, 김서방, 미안하네. 내가 미안해. 아빠는 현민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다가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아빠의 사과는 단순히 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을 설득해 어머님을 서울 큰 병원으로 모시고 오도록 했고요. 수술비며 치료비 일체를 아빠가 담당하셨어요. 남규야, 고맙다. 내가 너한테 큰 빚을 졌어. 빚이라니? 내가 이제야 너한테 빚을 갚는데. 너 기억 안 나? 중학교 때 네가 나 구해줬던 거. 그게 언제쯤 얘긴데. 벌써 40년도 더 된 일이잖아. 어허, 40년 흘렀다고 은혜 안 갚아도 된다고? 누가 그래? 한번 생명의 은인이면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지. 어머님은 간암 초기였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악성이 나와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게 초기라는 거였죠. 수술도 잘 됐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저희가 너무 큰 신세를 졌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제가 너무 염치가 없네요. 염치라뇨? 제가 태우에게 진 빚을 갚은 거라니까요. 태우가 제 생명의 은인이란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래요, 사부인. 신세를 졌느니 뭐니 그런 말씀 마시고 얼른 건강 회복하셔야죠. 그래도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돈을. 정 부담스러우시면 우리 영주 많이 아껴주세요. 영주 공부 빼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유, 저 무슨 말씀을요. 사부인, 영주가 얼마나 야무지다고요. 아이고, 철없는 우리 영주.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부인. 따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병실이 바로 상견례 자리였어요. 아휴, 제가 이렇다 보니 상견례도 제대로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아우, 저 그런 형식적인 자리 안 좋아해요. 어차피 그이랑 사돈 어르신은 친한 친구 사이고, 안사돈하고 전 이렇게 인사 나누면 됐죠 뭐. 엄마는 아버님 혼자 병간호하기 힘드실 것 같다면서 자주 어머님을 찾아뵀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가시는 날이면 아빠도 자연스레 병원으로 퇴근하셨어요. 엄마를 데리러 간다는 핑계로 아버님을 만나러 가시는 거였죠. 당신 나 데리러 온다는 건 핑계죠? 사돈 어르신 보고 싶어서 온 거죠?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 그럼 나 대우랑 잠시 나갔다 와도 될까? 아우, 저 사람 능청스러운 것 좀 봐. 그러지 말고 당신 사돈 어르신하고 그냥 살아요. 나 사부인하고 살 테니까. 사부인,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둘이 삽시다. 그럴까요, 사부인? 안 그래도 30년을 넘게 같이 살았더니 좀 지겹긴 하네요. 뭐야 당신? 나랑 사는 게 지겨운데? 그동안 참고 살았던 거야? 아휴, 당연한 걸 뭘 묻고 그러냐. 사부인, 이 녀석이 이렇게까지 눈치가 없다니까요. 야, 우리 빨리 나가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세월에 대해 보상받겠다는 듯 아빠는 자주 아버님을 찾았습니다. 아빠,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좋아요? 이번 주만 해도 벌써 2번이나 병원에 가셨다면서요. 영주야, 너도 나이 들어봐라. 얘 친구만큼 좋은 사람이 있나? 아빠는 현민 씨에게 공부를 다시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김서방, 공부를 다시 해보는 건 어떻겠나? 사업도 좋지만 대학을 가서 경영을 전공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아버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사업에 전념하려고요. 왜? 학비 때문에 그래? 학비라면 걱정 말게. 장인이 회사 대표인데 사위 학비 정도 못 대주려고?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니 병원비만 해도 충분할걸요. 저 아버님 돈 더 이상 못 받습니다. 어허, 아버님 돈이라니. 영주랑 결혼하면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는데 내 돈, 네 돈이 어딨어? 그렇게 성금면 나 섭섭하네. 아유,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입시 준비해서 대학 가. 학비 걱정하지 말고. 아버님, 저 꼭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학비 걱정이 아니면 왜? 내 돈 받기가 부담스러워?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어려워하지 말고 자네 생각을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게. 저 아버님이 엄마 수술비며 병원비 도와주신 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와의 우정, 그러니까 아버님이 늘 말씀하시던 생명의 은인, 충분히 갚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건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인연 때문에 덕을 보는 건 영주와의 결혼을 허락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바라는 건 과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게 과한 욕심이라고? 장인이 도와줄 능력이 되는데도? 네, 그건 어디까지나 아버님이 이루신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 능력으로 이뤄내야죠. 그래야 제가 영주에게 떳떳한 남편이 될 것 같습니다. 현민 씨는 당당하게 아빠의 도움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도움을 받는 건 욕심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 현민 씨 반응에 대해 아빠는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민이 말이야,
물건은 물건이더라고. 왜요? 김서방이 어쨌게요? 내가 학비 대준다고 대학 가라고 했더니 싫다고 하더군. 아유, 당신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 나이에 언제 공부해서 대학을 간다고? 아니야. 공부가 싫어서 거절한 게 아니야. 그럼요. 그럼 왜 싫다고 한 건데요? 내 도움을 더 받는 건 과한 욕심이라서 싫대. 사부인 도와준 건 대우와의 인연 때문이니 그걸로 충분하고 자긴 도움 안 받고 혼자 힘으로 이루겠다고 하더군. 그래요? 김서방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니까. 딱 부러지게 내 돈은 안 받겠다고 하는데 내색은 안 했지만 어찌나 대견하든지. 당신 송 사장 사위 알지? 알죠. 그 집 사모님이 유학파 사위 얻었다고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는데요. 그다 허당이야. 그 사위 송 사장도 못 뜯어가서 눈이 벌겋다고 하더군. 왜요? 그 집도 송 사장 댁 못지않게 잘 산다고 하던데요. 그게 전부 빚이었나 봐. 겉만 번지르르하지 숙빈 강정이라고 하더군. 어머나, 전혀 몰랐네요. 얼마 전 모임에서도 그 댁 사모님 사위 칭찬으로 입이 마르던데요. 기죽기 싫어서 그런 거겠지. 송 사장이 사위 때문에 죽을 맛이라고 하더군. 틈만 나면 딸 시켜서 돈 달라고 한다던데. 그런 거 보면 우리 김서방 정말 속이 꽉 찬 사람이에요. 그제 여보? 그래. 요즘 그런 청년 찾기 힘들지. 송 사장뿐 아니라 내 주위의 자식이며 사위가 자기 재산만 노리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영주를 참 잘 키웠어. 그지? 아이고 당신 김서방 고졸이라며 얼굴도 안 볼 거라고 난리를 칠 땐 언제고? 어허, 당신 그 얘기는 왜 또 꺼내는 거야? 그때 영주가 김서방을 몰래 데리고 들어왔기에 망정이지. 그날 얼굴 안 봤어 봐. 당신 친구도 영영 못 만나고 김서방까지 놓쳤다니까. 그래. 그때 일 생각하면 영주한테 참 고맙지. 어머, 당신 영주가 아니라 김서방한테 고맙다고 해야죠. 그날 당신 설득하겠다고 김서방이 우겨서 온 거라고요. 그래? 김서방이 우겨서 온 거였어? 당신 여태 몰랐어요. 영주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김서방이 당신 직접 만나서 설득하겠다고 했대잖아요. 역시 우리 사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호랑이 잡겠다고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온 거 아니야? 그건 그렇네요. 당신 이젠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 말이에요. 한번 마음을 주고 나니 아빠는 현민 씨의 모든 게 예뻐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경영인 단합회 같은 CEO 모임에도 현민 씨를 일부러 데리고 가셨어요. 김현민이라고 내 예비 사위일세.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요즘 그 회사 소문이 심상치가 않아. 다들 뭐잖아. 대박이 날 것 같다고 하더군. 서 사장 좋겠어. 어디서 꼭 자네를 닮은 사위를 찾아왔나? 어디 내가 직접 찾았겠나? 다 우리 영주가 찾아서 데리고 왔지. 뭐 영주가? 아이고 난 다른 건 부러운 게 없는데 서 사장 딸 가진 건 부럽더라고. 어찌 그리 똑똑한 딸을 뒀는지. 에휴. 현민 씨 덕분에 전 똑똑한 딸에서 사람 볼 줄 아는 눈 높은 딸이 됐습니다. 아빠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현민 씨가 20대 창업을 해서 회사를 크게 키우고 있다고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아빠의 자랑 때문이었을까요? 현민 씨가 기획한 아이템이 대박이 났습니다. 덕분에 회사 주가도 크게 올랐죠. 우리 김서방 큰일 낼 줄 알았다니까. 낭규야, 내 아들 대박 났으니 오늘은 내가 한턱 크게 내마. 어허, 무슨 소리야? 응? 내 사위가 대박이 났는데 장인이 내야지. 아버님과 아빠는 서로 한턱 내겠다며 티격태격 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부인, 오늘 두 사람이 모두 낸다고 저러니 우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읍시다. 그럴까요? 오늘 우리 푸짐하게 먹어볼까요? 시어머니는 퇴원을 하셨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죠. 그래서 저희는 어머님 퇴원으로 미뤘던 결혼식 날짜도 잡았습니다. 대우야, 우리가 이젠 진짜 사돈이다, 사돈이야. 결혼식 날짜를 잡은 그날 아빠는 아버님과 한잔하시면서 또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아휴, 네 아빠 아무래도 갱년기인 것 같아. 요즘 걸핏하면 운다. 저러다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사실 저도 아빠가 눈물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전에는 볼 수 없던 아빠 눈물이었는데요. 아버님을 만난 이후 부쩍 눈물이 많아지셨더라고요. 사부인 걱정 마세요. 우리 그이도 요즘 걸핏하면 울어요. 글쎄 어제는 길고양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니까요. 어머님, 길고양이를 보고 아버님이 우셨다고요? 쉿, 너 모른 척 해라. 너한테 얘기했다는 거 알면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난리 날 거거든. 아유, 사부인. 그런데 사돈 어르신은 길고양이를 보고 왜 우신 거래요? 저도 모르죠. 길고양이가 불쌍하다나 뭐라나? 기가 막혀서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 엄마. 아빠 일을 장모님께 그렇게 고자질하면 돼요? 아버지 민망하시잖아요. 아우, 깜짝이야. 아, 너 언제 왔어? 방금요. 차가 밀려서 좀 늦었어요. 아유, 김서방 땀 좀 봐. 뛰어왔나 보네. 여기 물 마시게. 현민아, 네 아버지 너 대박 났다고 아주 신바람 나셨어. 오늘 아버지가 다 사신단다. 맛있는 걸로 몽땅 시켜. 그래, 김서방. 네 장인도 한턱 낸다고 하니 우리 비싼 걸로 골라 먹자고. 그날 서로 한턱 내겠다면서 아웅다웅 하시던 아버님과 아빠는 술에 취해 결제할 정신이 없으셨고요. 결국 현민 씨가 계산을 했죠. 아우, 김서방이 결제를 하면 어떡해. 자네 장인 카드로 하라니까. 그래, 현민아. 모처럼 아버지가 내겠다고 했는데 아버지 카드로 결제하지. 아닙니다, 장모님. 그리고 엄마. 저 축하해 주시는 자리인데 오늘은 제가 내야죠. 그래. 그럼 우린 알아서 갈 테니 너흰 둘이 알아서 와. 현민 씨 사업도 대박나고 결혼식도 앞두고 있으니 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현민 씨, 나 요즘 너무 행복해. 꿈꾸는 것처럼 좋아. 정말? 결혼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게.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기분 좋음의 절정은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했어요. 결혼식을 하던 그날은 5월의 햇살이 유독 반짝였어요. 거리의 가로수들도 푸르름으로 가득했죠. 우리는 야외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혼인서약서를 현민 씨와 함께 낭독하며 잠깐 올려다본 하늘은 말 그대로 눈부시게 파랗더군요. 전 우리의 앞날이 저 하늘처럼 푸르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했었습니다. 영주야,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아유, 당신 또 울어요? 아, 네 아빠 진짜 갱년기인가 보다. 영주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잖아요. 아, 그래도 이제 한 집사 얼굴 못 보잖아. 아, 당신은 엄마가 돼서 왜 그리 매정해? 아빠, 엄마 말이 맞아요. 넘어지면 코 닿을 꼴인데 뭐 그리 서운해하세요? 뭐야, 그럼 영주는 안 섭섭해? 지금 아빠만 슬픈 거야? 아버님, 영주 보고 싶으면 언제든 오세요. 아니면 저희가 매일 갈까요? 아, 김서방 무슨 소리야. 신혼을 둘이 마음껏 즐겨야지. 네 장인은 갱년기라 그런 거니 신경 쓰지 말게. 당신 왜 나만 보면 갱년기라고 그래? 나 갱년기 아니야. 영주 못 본다고 생각하니 슬퍼서 그런 거라고.
참, 아유, 영주 못 보긴 누가 못 본다고 그래요. 사돈 어르신들 보기 부끄러우니까 너희 얼른 가거라. 이러다 비행기 놓치겠다. 네, 장모님. 그럼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장인어르신, 영주 잘 챙길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려는데 아빠가 못내 서운해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영주, 너 보내기가 진짜 아까우신가 보네. 저렇게 서운해하시는 거 보면. 어릴 때부터 아빠가 유독 날 좋아하긴 하셨지. 나 초등학교 5학년 땐가? 그때 갑자기 비가 왔었거든? 근데 아빠가 우산을 직접 가지고 오셨더라고. 나 비 맞을까봐. 회사에서 바로 달려왔다고 하셨어. 진짜? 아버님이? 그때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런 티를 전혀 안 내셨어. 장인어르신 정말 책임감이 강한 분이시네. 그런 면에선 현민 씨랑 비슷한 점이 많아. 현민 씨도 책임감 강하고 배려심 깊고 따뜻한 사람이잖아.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나 현민 씨 보면서 아빠랑 비슷한 면이 많다는 생각 자주 했었어. 그럼 영주 씨한테 좋은 점수 딴 거 아버님 덕도 있다는 거네?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 이야, 앞으로 장인어른께 더 잘해야겠는걸? 남편은 결혼 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친정과 멀지 않은 거리에 집을 구한 것도 남편의 배려 덕분이었어요. 아빠가 절 끔찍이 아낀다는 걸 알고 일부러 친정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했던 거죠. 그리고 임신 후에 제가 그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엄마, 뭐해? 왜?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나 오늘 저녁 먹으러 가도 돼? 아, 얘 좀 봐. 친정집에 오는데 웬 허락이야? 너 이제 출가회인이라고 선 긋는 거니? 아니, 엄마. 그런 게 아니고. 나 엄마가 해준 꽃게찌개가 먹고 싶어서 그래. 꽃게철도 아닌데 갑자기? 응. 엄마표 꽃게찌개가 며칠 전부터 먹고 싶더라고. 그래. 그럼 냉동된 거라도 사서 끓여 놓을 테니까 저녁에 먹으러 와. 김서방도 같이 올 거지? 그이는 퇴근하고 바로 그쪽으로 간다고 했어. 아기를 가져서인지 며칠 전부터 엄마가 해준 밥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소식도 알릴 겸 친정을 갔죠. 영주야, 너 꽃게찌개 먹고 싶다고 해서 끓였는데 왜 이렇게 못 먹어? 맛이 없어? 아니야. 엄마가 끓여주는 꽃게찌개는 최고지. 그런데 왜 밥을 못 먹어? 장모님, 영주가 밥을 왜 못 먹느냐면요. 잠깐, 영주, 너 혹시? 응, 맞아, 엄마. 정말? 정말이야? 네, 정말입니다, 장모님. 셋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뭐가 정말이라는 거야? 영주 너 체했어? 그래서 잘 못 먹는 거야? 저 아빠가 소화제 가져다 줄까? 어휴, 네 아빠가 저리 눈치가 없다, 영주야. 뭔 소리야, 당신? 갑자기 나보고 눈치가 없다니? 잘 들어요, 영주 아빠. 당신 곧 있으면 할아버지가 된다고요. 뭐라고? 할아버지? 네, 아버님. 영주 아기 가졌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 갔더니 3개월이라고 하더군요. 정말이니 영주야? 내가 정말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네, 아빠. 7개월 후면 아빠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영주 잘했다, 잘했어. 가만. 이 소식 사돈 어른도 아시나? 아니요,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모님 올라오시기로 하셔서요. 그때 말씀드리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경사일수록 어른들께 빨리 알려드려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얼른 얘기를 해줘야겠다. 성격 급한 아빠는 바로 아버님께 전화를 드리셨어요. 사돈 어르신, 잘 계시는가? 점심때도 통화하지 않았어? 무슨 전화를 이렇게 자주 해? 곧 할아버지 될 사람이 점잖지 못하게 다 그럴 만한 일이 있어 전화를 한 거지. 할아버지? 남규, 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에휴,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태우 너 곧 할아버지 된다고. 뭐라고?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고? 아유, 그래. 우리 영주 지금 3개월이란다, 3개월. 정말인가?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 영주, 아니, 며느리 좀 바꿔봐. 나 참, 아유, 속고만 살았나. 영주야, 네 시아버지가 너 바꾸라고 그런다. 아빠가 건네준 수화기 너머로 기뻐하시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군요. 아가, 축하한다. 축하해. 그날은 친정도 시댁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주말에 올라오신 아버님과 어머님은 양손 가득 먹을거리를 한가득 안고 오셨더군요. 아가, 힘든 일 있으면 무조건 네 남편 시키고 너 무조건 마음 편히 있어야 한다. 알겠지? 그래,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네 시어머니한테 언제든 해달라고 하고. 양가의 보살핌과 남편의 사랑 덕분에 지금 제 뱃속에서는 아기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기 태명을 행복이라고 했어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고요. 이 아기로 인해 그 행복이 더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 말입니다. 이제 2달 후면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요.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처럼 저도 우리 아기를 부족함 없는 사랑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